행복의 통합이론, 소비하는 권리에서 실천하는 의무로 사회학, 불교 철학, 그리고 심리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견한 관계와 회복의 그물망. 현대 사회의 역설, 천부 인권으로서의 행복이라는 환상입니다. 국가와 시장이 행복을 보장할 것이다. 행복을 개인 밖의 것, 인간의 천부적 권리로 간주, 시장은 자유와 행복을 증진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쾌락주의를 부추겼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자원과 힘이 부족한 겁니다. 권력 없는 자의 기다림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입니다. 무한한 욕망 충족에 얽매여 오히려 사회 질서에 벗어나고 기다림은 파워 없는 사람의 몫이 됩니다. 외부 세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적 행복도 불가능한 겁니다. 외부 세계의 분기입니다. 우리는 왜 연결을 잃어버렸는가요? 아노미 현상이지요. 이전의 규범은 작동을 멈추고 새로운 규범은 부재한 상태로 방향성을 상실한 사회에서는 자살률이 증가하며 불안도 가중됩니다. 마르크스의 소회지요. 제품을 인간의 노동과 땀이라는 본질적 가치로 보지 않고 극단적인 분업화가 인간을 노동의 과정과 결과로부터 소외시키지요. 맥도날드화입니다. 극단적인 효율성과 규격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관계를 비인격화시키며 본질적인 행복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와 지식, 권력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욕망을 절제하는 내적 훈련이 필요하지요. 내면의 닻을 내리다. 어리석은 행복에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 첫째는 성취지향적 행복입니다. 누군가를 맹신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맹목적 삶. 이것은 끝없는 경쟁과 번아웃으로 이끌립니다. 두 번째는 쾌락주의적 행복이지요. 헤도니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극단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즐거움이 끝난 후에 찾아오는 더 큰 고통과 공허이지요. 세 번째는 숙명론적 행복입니다. 페탈리즘이죠. 정해진 운명대로 산다고 믿는 허무주의적 태도입니다. 이것은 통제력 상실과 무기력에 빠지기지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행복 추구는 중도를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즉,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바로 관계론적 통찰을 말합니다. 연기적 통찰, 중도가 완성하는 세 가지 차원의 행복이 있죠. 불교의 행복론은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원인과 조건이 결합해서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연기적이고 관계론적인 복잡한 세계관이지요. 인간관계 속의 행복은 우매한 사람을 피하고 현명한 사람과 교류하며 훌륭한 스승을 따르는 현실적인 기틀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이상의 행복입니다. 개인의 욕망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며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단계이지요. 세 번째는 열반의 행복입니다. 탐욕이 완전히 사라진 맑고 바른 수행의 상태, 최상의 평온인 겁니다. 행복을 직조하는 10가지 일상 수행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정원이지요. 존경과 만족과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인내와 용서, 관용과 온화, 자비로운 마음 품기이죠. 두 번째는 주체적 실천입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키고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지요. 기술 숙련으로 사이에 기여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기입니다. 술을 멀리하고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지요. 세 번째는 환경의 정립입니다. 좋은 처수에 머물며 공덕 베풀기이죠. 알맞은 때에 법문을 들어 마음 정화하기고요. 연결의 확장입니다. 유익하고 바른 언어 생활 유지하기죠. 부모와 자녀, 친지 등 동반자를 정성껏 돌보기입니다. 회복 탄력성, 리셀런스는 역경을 도약의 발판으로 전환하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바람 빠진 공은 즉 부정적 정서와 고립,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간신히 버티는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탄탄한 공은 체계적 훈련과 긍정적 정서, 크고 작은 역경을 딛고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튀어오르는 도약의 능력입니다. 몸의 근력처럼 마음의 근력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반드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변수, 35년의 카이와의 섬 종단 연구가 있었습니다. 즉 1955년부터 1990년까지의 연구였죠. 카와이의 섬 신생아 800명 중에 고우영군 72명을 추적 관찰했다고 합니다. 마이클이라는 사람의 조건은 어떠했느냐? 16세의 모친 미숙아로 2kg으로 태어났죠. 근데 부친은 부재했죠. 즉 모친이 가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양육했던 겁니다. 아마 예상되는 궤적은 빈곤과 비행의 대물림일 거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예외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마이클은 SAT 상위 1%에 달성했고 전액 장학금을 받았으며 훌륭한 교육 관계를 맺었고 상담사로 성장하기를 바랬지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즉 단 한 사람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조부모, 부모 중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의 존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역경에 무너지지 않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버팀목의 존재와 그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이었습니다. 연결의 수학입니다. 관계를 살리는 힘과 파기하는 독이지요. 사랑 더하기 존중은 신뢰와 설득인 겁니다. 소통 능력의 핵심, 존중과 사랑이 결합할 때 호감도와 신뢰도가 발생하며 이는 상대를 움직이는 마술과도 같은 설득의 힘이 듭니다. 존중 없는 사랑은 애완견을 대하는 것과 같지요. 무시와 경멸은 바로 관계를 붕괴시킵니다. 존 커트만의 3000쌍 이혼 예측 연구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보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즉 경멸로 이어져서 이는 향후 몇 년 내에 이혼 관계 단절을 확정짓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이 되었습니다. 긍정적 정서의 선순환 엔진입니다. 긍정적 정서, 즉 인지능력이 향상되고 학업 및 업무 성취도가 극대화되고 정서가 능력을 키우고 행복해져야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율성이 필요하지요. 목표는 스스로 설정할 때만 몰입, 게임처럼 몰입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이타적 행동입니다. 이타적 행동은 타인을 돕는 봉사활동은 즉각적인 행복감을 부여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감사의 훈련입니다. 그래티튜드죠. 감사의 훈련,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훈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체적 활력, 엑사이스입니다. 신체적 활력, 즉 규칙적인 운동과 자기 보상, 중요한 순간 자신에게 사탕을 주는 습관으로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율성, 이타적 행동, 감사와 훈련, 신체적 활력이 바로 긍정적 정서를 낳는 겁니다. 통합 진단 매트릭스입니다. 사회, 자아, 타자를 관통하는 행복의 본질입니다. 사이학, 불교학, 심리학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이학의 핵심 문제는 규범과 분기와 소입니다. 즉 아놈이죠. 불교에서의 핵심 문제는 무명과 탐욕에 갇힌 마음이고요. 심리학에서 핵심 문제는 불가피한 삶의 역경과 고립입니다. 사이학의 거짓된 해결책은 시장이 부추기는 소모적 쾌락주의죠. 불교의 거짓된 해결책은 극단적 성취 지향 또는 숙명론입니다. 심리학의 거짓된 해결책은 역경 앞에서의 체념과 부정적 정서이지요. 사이학의 진정한 작동 원리는 외부 질서 이해와 욕망의 억제입니다. 불교의 진정한 작동 원리는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실천이고요. 심리학의 진정한 작동 원리는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 강화입니다. 사이학의 궁극적 도달점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통한 자기 충족입니다. 불교의 궁극적 도달점은 맑고 바른 수행 상태 열반입니다. 심리학의 궁극적 도달점은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연대이지요. 행복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소유하는 권리에서 실천하는 의무로. 행복을 수동적인 권리로 보는 경우도 있죠. 국가나 외부 환경이 나에게 당연히 제공해야 하는 소유물로 보는 거죠. 그 결과는 공허와 안옴입니다. 행복을 역동적 의무로 보는 경우도 있죠. 사회적 절제에 더하기 내면의 중도를 수행하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더하는 겁니다. 행복은 가만히 쥐고 있는 천부 인권이 아닌 겁니다. 행복은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존중하며 매일매일 긍정적 정서를 발휘해 직주해내는 우리의 엄숙한 의무이지요.